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재생에너지 투자자들 고비용으로 시는 세라위크 사업 목소리. 자, 이 세라위크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 에너지 업계 종사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죠. 주목해서 보실만 합니다. 저희도 세라위크에서 있었던 일들 여러 번 기사로 다룬 적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요. 먼저 이렇게 기사가 시작합니다. 16번째로 큰 은행인 SVB,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이게 파산하고 또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되고 여러 이제 위기설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또 우리 ESG 업계에서 생각하자면 요 은행들이 결국 이제 IT나 실리콘밸리가 IT나 또 테크 기업들 위주 아닙니까? 특히 이제 테크 하면은 또 ESG 계열에서 기후테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IT도 ESG와 굉장한 연관성 있죠. 데이터라든지 또 전산화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짙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자금이 경색되고 위험할 경우에 ESG 전반에서 이 사업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생기는 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뭐 SVB도 그렇고 정부가 자금을 보전해준다고 했지만 또 뱅크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업들이 원금을 보전받지만 자금을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대형 은행에 옮기고 있는 뱅크런 사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왜냐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예금을 넣는 분들보다 이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자금 유동이나 흐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런이 더 민감하게 일어나지 않았는가, 약간 이런 분석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세라위크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고금리 때문에 풍력과 터빈, 태양광 패널이 필수적인 철강, 실리콘 가격, 이런 원자재, 그 원자재들, 소재들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에너지 관련 업계 얘기들이 세라위크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업계 지난 10년은 좋았으나 지금은 성장을 하지만 느리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기술 혁명이 유기농, 식품, 세일오일, 가스,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투자붐을 일으켜서 큰 돈을 끌어들였는데요. 컨설팅 회사 엠베로스의 전력 및 재생에너지 책임자 버나드 존슨에 따르면 전력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최근 몇 년간 추세가 2008에서 2010년의 셰일가스 붐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의 낮은 이자율 덕분에 기업들은 값싼 부채를 조달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처럼 풍부한 자금 유동성과 조달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FRB에 따르면요, 올해 금리 또 5.5%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4.5에서 4.7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좀 위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리피니티브도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 기업이죠.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바이든의 이제 IRA와 또 유럽의 핵심 광물법, 이런 것들이 있죠.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대체 에너지 사모 투자가 2020년 이후에 가장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지원이 되고 또 세금적인 인센티브도 있지만 그래도 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들은 결국에 매각되거나 매물로 시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컨솔리데이티드 에디슨은 지난해 10월 미국 재생에너지 사업을 독일 RWE에 68억 달러에 매각을 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뭐 듀크 에너지도 뭐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블랙록은 인플레이션과 부채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제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세라이크에서 또 얘기를 했고요. 독일의 PNEAG는 높은 프로젝트 비용으로 인해서 미국 태양광 및 풍력 사업 매각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도 프로젝트 개발한 실적이 있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변화를 처리하고, 또 다른 투자회사에서요, 이러한 변화를 처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운영자 또는 투자자 풀이 생각보다 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업계가 이 금리로 인해서 역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 세라위크에서 나왔고요. 그 외에도 사실 IRA도 핫한데 유럽 기업들이 어쨌든 IRA를 큰 기회로 보고 넘어갈 이런 계획들을 이제 세우고 있고요. 또 유럽의 입장에서는, EU의 입장에서는
이 유럽 기업들이 다 그 영내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버리면 경제가 휘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 핵심 광물법도 얘기하고 미국에서 바이든과 만나서 우리에게 혜택 이렇게 관세 장벽으로 막지 말고 이런 것들 기준을 완화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기업들도 우리가 떠나지 않으려면 이 그린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기준을 좀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라위크에서 이런 일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유사 간의 갈등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환경허가 완화해라 석유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IRA 통해서 에너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석유와 석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IRA라는 게 좀 비판받는 부분이 미국 내에서 비판받는 부분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왜 미국에서만 지원을 하느냐, 미국 내에서 생산한 것만 지원을 하느냐라는 게 지적 포인트인데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나온 법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외에 화석연료에 대해선 제재를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가 이제 재생에너지만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석유 회사가 재생에너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회사로 명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하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 위기를 벗어나려면 석유, 석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중 트랙을 둘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석유업계 같은 경우 IRA를 받으면서도 또 기준을 좀 낮춰달라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윌로우 프로젝트도 중요합니다. 윌로우 프로젝트 이제 알래스카주에 있는 석유 프로젝트인데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계속 이제 이걸 통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옥신각신 지금 계속 결정이 안 나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NGO 단체들에서 모여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핫한 이슈들도 여기서 다뤄지고요. UAE 석유 장관, UAE가 캅27 그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총회에서 의장국입니다. 석유인데 이 기후변화 대응에 또 의장국이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는 대신에 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또 강조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 오일이 탄소 중립 선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다 세라위크에서 나오고요. 뭐 해상풍력 폄하까지는 아니요. 폄하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넥스테라 CEO도 이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나쁜 선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도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라위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임팩트온 기사들 많이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에너지 업계 또 산업계 분야에서 어떤 논의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